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함께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요 장면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대통령 양자 외교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갈 이 기업 총수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에 밝은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만나는 게 이런 어떤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의 어떤 총수들은 다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 표정들은 다행히 굉장히 밝더군요. 이재용 삼성그룹, 국왕, LG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방산, 바이오 기업까지 총 이번에 이제 그 경제사절단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갈 기업인들은 총 15개 기업의 총수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HD 현대중공업까지 또 포함이 돼가지고 조선 분야의 이제 투톱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기업은 그 핵심 광물,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15개의 기업,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전부 다 총출동을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현안이라고 하면 양국 간의 이제 경제 현안에 관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전부 다 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미 투자 펀드 조성 규모를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인데 이 중에 이제 1,500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요. 결국은 키는 기업들이 쥐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업인들의 역할이 또 혁혁했습니다. 그만큼 또 실제 이제 이 펀드를 조성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미국의 또 행정부의 중요한 그 네트워크를 또 소개를 해서 우리가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또 이 표시를 했고요. 방미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 사실 이렇게 기업인들과 함께 갈 때 우리의 협상 폭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현대, 또 미국은 또 미국의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이 간담회를 보면은 오른편에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왼편에는 또 LG의 구광모 회장인데 서로 또 경쟁하는 건 아닐 테고 이렇게 조언을 들으면서 과연 또 어떤 국내에서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사실 이 또 대통령께 또 제안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손쉽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간담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국이 얼마를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관세율 얼마를 인하해 줄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사였던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민관이 원팀이 돼서 이 상호 관세율을 인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부 사이드의 인사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투자를 하는 기업인들이 옆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설득 요인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 한국 기업인들만 주로 협상장이 좀 보수 보였고요. EU라든지 일본의 협상 장면에서는 좀처럼 해당 나라의 국가의 어떤 기업인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마스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의 어떤 역할이 좀 지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그 AI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과 지금 협력 분위기도 막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테슬라 아니면 애플과의 어떤 첨단 칩을 갖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우리 측에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미국을 갖다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맞닥뜨려야 했던 가장 큰 난제가 아마 관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이 실제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는 기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총수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민간 원팀 해서 협력을 해서 오히려 상생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도 그렇고 G7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서 더 부흥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하고 성장시킨다. 그만큼 이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구나. 이런 걸 또 상징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고 이런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결과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규제도 계속 좀 철폐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윈윈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관세 문제도 기업과 힘을 합쳐서 돌파를 해낸 셈이고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문제도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는 현안에 대한 어떤 대응도 있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기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산업 정책의 틀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서 일단 경제를 살리고요. 그다음에 지속 성장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인들 얘기를 갖다가 경청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현안으로서는 우리 기업이 이제 미국에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진출할 수가 있고 그거에 더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진출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얻는 이익도 단기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더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관이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담회에서 기업 총수들도 일부 이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고용 창출에서 삼성이 좀 더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투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워낙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일자리 다 날아가는 거하고 산업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 총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국내에도 일자리 고급 일자리를 갖다가 많이 만들겠다.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고 특히 이제 고부와 가치 산업 위주로 해가지고 그 투자를 갖다가 국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어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유심히 들은 거는 그 서정진 그 셀트리온 회장의 말씀인데 이번이 이제 사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미래 산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유럽이 미국에 뒤진 이유도 바로 벤처 캐피탈의 어떤 규모 자체가 투자가 사실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청년, 실력 있는 창업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키워낼 것이냐. 그건 현 정부에서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우리 산업 경제, 미래의 산업 경쟁력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바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업인들한테 들으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이제 민관 협력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